저의 경험으로 생긴 궁금증을 풀고자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24년부터 기운이 바뀌고 좋다는 사주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2024년을 맞이하는 기대감은 누구보다 큽니다. 현재 저는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한 상태이고 그 덕에 자연스럽게 멀리하고 싶었던 인연들도 다 정리가 되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인연들도 만났습니다. 그런 반면 몸은 진이 빠질 정도로 너무나 아픕니다. 몸이 아픈 관계로 살이 빠져 얼굴색은 좋은 듯하나 마음이 많이 약해진 걸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 이사한 집이 나와 맞지 않아 이렇게 아픈가? 다른 곳으로 다시 이사를 가야 하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 저에게 지인은 대운이 올 때 오는 사지통이라고 합니다. 스승님이 현재 저는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말하는 대운이 올 때 오는 사지통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지통인지 오지통인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여러분 사주를 확인해봐야 이게 사지통인지 오지통인지 팔지통인지 이렇게 답을 드리지요. 제가 지금 질문하신 분 사주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지통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팔지통인지 이렇게 참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질문의 핵심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주 오행을 보면 잘 들으셔야 돼요. 대운이라는 게 있고 해운, 연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매년 바뀌는 걸 해운, 연운, 세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매년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우 이렇게 흘러가는 운을 세운 또는 해운 또는 연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운이라는 건 10년씩 바뀌는 걸 대운이라고 해요. 크게 10년씩 바뀌는 걸 대운이라고 한다. 그런데 연운도 좋게 오고 세운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연운, 세운도 좋게 오고 대운도 좋게 동시에 왔어요. 세운도 좋게 오고 대운도 좋게 왔을 때 우리는 기운이 좋아지게 되며 정말 모든 면이 참 에너지가 상승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 기운이 좋게 움직이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괴간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긍정적 변화가 온다. 그런데 여러분 대운하고 세운하고 똑같이 똑같이 맞아떨어지면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대운은 좋게 왔는데 세운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세운이 좋은데 대운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지금 대운은 긍정적으로 왔는데 아직 세운이 안 좋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대운은 긍정적으로 왔는데 세운이 좋지 않은 경우 시험지가 옵니다. 어떻게? 큰 흐름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세운의 파장에 의해서 아까 질문한 것처럼 사지통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여기서 사지통은 뭡니까? 여러분 팔다리를 사지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몰랐죠? 사지통은 자 보세요. 팔 2개, 다리 2개 이게 4대 육신이라고도 하고 사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팔다리를 우리가 사지라고 하며 이 사지통처럼 진통이 나타난다. 그리고 반대로 세운이 아주 좋아요. 세운이 좋은데 대운이 또 안 좋아. 역시 그럴 때도 이 사지통처럼 미션이 오거나 괴로움이 오거나 어떤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편으로 좋은 일도 있고
한편으로 힘든 일도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인연에 따라서 사지통으로 아픔이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인연은 인간관계로 아픔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인연은 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아픔은 형태가 다 달라요. 깜빡 실수해가지고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인연관계로 막 힘든 경우도 있고, 그 아픔이 다양하게 다르게 온다. 그래서 대운이 좋은데 세운이 안 좋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세운이 좋은데 대운이 안 좋은 경우도 그런 시험지가 온다. 그래서 사지통이 올 수 있는 것이지, 이 대운도 좋고 세운도 좋은데 사지통이 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예요. 여러분이 극소수지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대운도 좋고 세운도 좋아. 대박날 운이야. 그런데 이 사람 자격이 보세요. 그 대운과 세운을 충분히 받아먹을 만큼 갖추지를 못한 거야. 능력이.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장사를 해서 대박 나고 싶은 거예요. 장사를 해서 식당을 해가지고 대박 나고 싶어. 그러면 식당에서 대박 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세요. 미리 사전에 음식점에 가서 요리도 배우기도 하고, 또 식당에 직장으로 다니면서 경험도 쌓고, 식당에 대해서 정보도 알아보고, 또 이렇게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잘하는 건지,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 게 잘하는 건지, 이런 걸 경험도 해보고 미리미리 정보도 많이 알아보고 공부를 했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 질량이나 영업 질량을 갖추었어. 이때 대운과 세운이 동시에 왔어요. 그럼 이분이 식당에서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식당 하면 대박 날 운이 왔는데 게을러 터지고, 요리에 대해서 요자도 몰라. 그리고 음식 맛이 중요한 것도 몰라. 사람을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몰라. 정말 말 그대로 있지, 앞뒤 꽉 막힌, 소위 말하면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누가 보아도 소통 능력도 없고 영업 능력도 없어. 그리고 요리도 할 줄 모르고. 근데 운만 믿고 식당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개업을 딱 할 거 아닙니까? 이분이 대운, 세운이 다 좋아도 그 운을 받아먹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와? 몸이 아프거나 인간관계를 힘들거나 어떤 미션이 와서 감당을 못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그 식당을 그만두게 만든다. 대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가뭄이 왔을 때 여러분 비를 기다리잖아요. 가뭄이 왔을 때 비를 기다리는데 어떤 어머니는 비가 오면 꼭 이 물을 받아서 좋게 쓰려고 큰 다라를 여러 개 준비해 놨어요. 비가 오면 받으려고 빗물을 준비해 놓은 사람하고 비가 온다는 거 알아.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놨어. 근데 소나기가 1시간 동안 딱 오고 딱 끊쳤어. 그러면 이 다라를 준비해 놓은 사람은 어때요? 그 소나기 온 물을 다 받아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사람은 어때? 1시간 소나기가 내렸는데 보니까 먼지만 쫙 가라앉았지 어디 가서 물 떠먹을 것도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하고 준비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운, 세운도 중요하지만 자격을 갖추는 게 우선이다. 여러분이 마음 질량 보세요. 운영 질량, 관리 질량, 그리고 내가 돈 버는 사람이라면 돈을 벌 수 있는 마인드, 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마인드, 또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마인드, 이런 모든 질량을 갖추고 나서 대운과 세운이 올 때 그걸 다 받아먹을 수가 있다. 무조건 대운이 온다고 해서 대박 난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상 공부도 하고 자신을 갖춰나가야 되는 이유는 운이 올 때
제대로 쓰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운이 왔는데도 놓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자격이 안 돼서 놓치는 겁니다. 운이 없어서 놓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도 계속 운이 주어졌는데 놓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상담하다 보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늘상 상담하다 보면 이분은 운을 제대로 타고 가고 있구나. 운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구나. 이분은 운을 놓치고 있구나. 딱 보면 알아요. 그러면 운을 100% 놓치는 사람도 있고 50%만 놓치는 사람도 있고 30%만 놓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받아먹는 능력 차이예요. 철저한 실력을 갖추고 마음 준비도 하고 모든 질량을 갖추었을 때는 내 운만큼 다 받아먹고 쓰게 된다. 근데 못 갖추어 놓으니까 운이 왔는데도 헤매고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충분히 고시 붙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고시 공부해 놓은 사람이 운이 왔을 때 붙을까요? 땡땡이 치고 놀고 있다가 고시 공부 조금 대충 하다가 며칠 하다가 시험 보러 갔어. 이 사람이 붙을까요? 아니, 고시 공부가 장난이에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공무원 공부가 또 장난이냐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도 요즘 어렵잖아요. 실력을 갖추고 나서 운이 따라줄 때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하는 것이지 실력이 전혀 아닐 때는 운이 대박운이 와도 안 된다. 하나 제가 실화를 간단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친구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데 잘 보세요. 그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붙으려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늦게 시작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연말에 시험이 있잖아. 연말에 시험이 있는데 이 여름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최소한 1년 전부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름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한 5, 6개월밖에 안 돼요. 공부 기간이. 근데 그 5, 6개월 동안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데 열심히 너무 하다 보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5, 6개월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몸이 아파가지고 실제 자기가 열심히 한 공부 기간은 한 3개월밖에 안 된답니다. 5, 6개월을 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한 3개월은 열심히 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연세대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머리는 아주 좋고 똑똑해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5, 6개월 했는데 실제 3개월 정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시험 때가 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공부 양이 너무나 부족해서 시험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 전화를 받은 다음에 운세를 딱 보니까 시험에 합격할 운이야. 근데 이 친구는 실력이 안 된다고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5, 6개월 공부를 했는데 네 실력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다. 내가 하는 말이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으나 네가 합격운이 들었으니 아마도 기본 실력을 갖추었다면 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봐라. 그러니까 포기하겠다는 거에 자꾸 저한테 이렇게 투정을 부려요. 자신 없다고 포기하겠대. 그러길래 제가 있죠. 좀 친구를 위해서 야단을 쳤습니다. 내가 보라면 보지. 멍청하게 왜 포기를 하느냐. 내가 이렇게 보라고 할 때는 뜻이 있어 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떨어진다 해도 손해될 게 뭐가 있느냐. 내가 하는 말이요. 떨어져도 손해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준비 철저히 해서 봐라. 한마디 이렇게 힘있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보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한 번에 1, 2차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는 자기가 붙은 게 어떻게 붙었는지도 모르겠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모르는 건 찍었는데 다 잘 찍은 거야.
이 친구가 하는 말이요. 보세요. 아는 건 풀고 모르는 건 찍은 거예요. 모르는 건 찍었는데 다 정답만 찍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평균 점수 알죠? 평균 점수가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 2차 합격을 했다는 실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그때 그 친구의 운이 합격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본 실력만 되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운으로 합격을 했다. 그러나 5, 6개월 머리 좋은 사람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친구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예를 들어서 전혀 책도 보지 않고 공부 안 했다.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운도 중요하지만 먼저 실력을 갖추어야 되며 먼저 자기 질량을 갖춰야 된다. 마음 자세도 갖춰야 된다. 그때 세운과 대운을 바르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